모닝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증시 모처럼 마이크론발 훈풍을 아주 제대로 받아주면서 양시장 2% 넘게 급등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의 양시장을 순매수했는데요. 양시장 현선물 합쳐 약 2조 원가량 순매수했고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주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과연 오늘까지도 외국인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올지 여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3분기도 이제는 2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3분기의 마무리는 우리에게 힘찬 4분기를 예고하듯 위안을 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어제의 상승은 충분한 위안임이 분명했습니다. 9월 26일 목요일장 한마디, 마이크론 호실적의 양시장 2%대 반등 성공입니다. 마이크론이 예상치를 웃돈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하자 모건 스탠리의 윈터 룸스, 반도체 겨울로는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요. 그간 부진했던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9% 넘게 급등하며 서름을 떨쳐내듯 상승했던 전거래일, 또 외국인이 8월 16일 이후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자랑했던 전거래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테마 이어서 확인해보고 오시죠. 목요일 우리 시장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발 훈풍의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양시장 모두 2%대 반등에 나선 모습입니다. 마이크론이 실적을 통해 HBM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이에 반도체주들이 급등했는데요. 여기에 중국 정부 또한 경기 부양 의지를 재확인하자 지수는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날 특징적으로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을 7일 만에 순매수했는데요. 4,900억 원 순매수했으며 코스피 선물 또한 매수했고요. 코스닥 현물은 1,800억 원 사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은 양시장을 매도했지만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매수했고요. 앞서 언급한 반도체뿐만 아니라 온기는 다른 업종으로도 확산되며 바이오, 2차 전지주 모두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는 2.9% 올라 2,671선에서 코스닥은 2.6% 올라 77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한 발 더 들어가 섹터별로도 확인해 볼까요? 메타는 현지 시각 25일 커넥트 2024 행사를 통해 차세대 혼합현실 안경시 제품인 오라이언을 공개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극찬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에 우리 시장에서는 라운텍이 5%, 위직 스튜디오가 4% 넘게 오르는 등 AR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첫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어제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테슬라가 10월 10일로 예정된 로보택시 행사 관련 초대장을 발송했습니다. 커지는 자율주행 기대감에 포니링크는 10%, 라이콤은 5%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 하락했던 은행주들은 어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은행주들의 주주 환원 정책은 지속될 거란 분석이 나왔고요. 이에 최근의 주가 하락은 매수의 기회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분석 속 은행주들은 강세 보였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기분 좋은 급등이 나왔던 목요일장, 오전장은 반도체주 중심의 상승이 돋보였다면요. 오후 들어선 금융주, 2차 전지주까지 상방 압력을 받으며 수급의 온기가 좀 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전날 상승의 중심에 있었던 IT 대표주, 대형 전기전자 관련주 자세히 톱어보겠습니다. 추석이 지나니 시장에 호재로 인식될 만한 소식이 쌓이고 또 쌓이고 있죠. 미 연준의 빅컷 단행, 중국의 지준율 인하, 여기에다 마이크론의 실적까지 좋아버리니 시장은 환호를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중국의 부양 측에도 사실 금투세 이슈에 이리 횟가닥 저리 횟가닥 했던 시장이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곤 확실하게 스마일을 지을 수 있었던 그 배경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메모리 업황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이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하기보다는 예상보다 좀 잘 나왔네가 맞는 표현이겠고요. 무엇보다 가이던스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매출액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93%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77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76억 6천만 달러 수준을 웃돌며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보시면요. 컨센을 웃돌며 1.1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이 확실하게 환호해준 건 2025년 회계연도 1분기 매출 예상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부분에 있는데 마이크론이 내년까지 HBM 제품 이미 매진이 됐다.
완판됐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매출액 가이던스 85억에서 89억 달러, 그러니까 중간값 87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전망치였던 83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을 예상한 부분이 시장 상승의 불씨가 되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AI발 고대역폭 메모리 HBM, D램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 SSD 매출 또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며 내년 수익성 대폭 개선까지 예고한 마이크론. 이에 전자닉스엔 오롯이 훈풍으로 이어졌고 SK하이닉스에는 개별 이슈까지 더해지며 그 상승 탄력엔 에너지가 응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요, 세계 최초로 HBM3E 12단 양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름 그대로 3GB D램 칩 12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 기존 8개를 쌓아 올렸던 제품보다 메모리 용량이 50% 늘어난 제품 양산에 들어간 겁니다. 자, 12단 양산 제품, 연내 엔비디아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사실 HBM3E 이 8층짜리 엔비디아에 납품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12층짜리도 납품을 한다. HBM3 5세대 경쟁에선 내가 또 한 번 확실히 우위를 점했다라는 영역 표시를 강하게 해준 셈이죠. 고로 어제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매도하며 15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섰지만 SK하이닉스에는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외국인 하이닉스를 무려 4,800억 원 순매수, 18만 닉스 회복을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그리고 어제 또 전반적인 IT 업종에 온기를 불어넣었던 소식이 하나 더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을 하고 최신 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의 15배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을 발표한 것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AI 분야에 총 6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AI 국가 경쟁력 순위 몇 위인지 아십니까?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그리고 프랑스에 이어 6위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2030년까지 AI 컴퓨팅 센터 설립하고 대대적인 계획에 나서서 3년 안으로 그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거죠. 이에 관련주들은 강하게 반응을 해주는데요. 어제 움직인 대형 IT주들의 주가 위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보시면은요. 오를 땐 조금 오르고 떨어질 땐 더 떨어지던 삼전의 주가도 이날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4%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에선 SK하이닉스에 그리고 파운드리에선 TSMC에 가전에서는 LG전자와 힘차게 싸워야 하는 상황. 싸워야 할 적도 많고 올라가야 할 주가의 상승 고지도 높으니 주가는 64,700원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내용에서 AI 수요 방향성이 긍정적으로 재확인되니 주가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10% 넘는 강한 슈팅이 나오며 18만 닉스를 단숨에 회복하는 저력을 발휘해줍니다. 자, LG전자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주가와 그렇게 인버스로 가더니 어제는 동시에 상승 마감을 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 7,300억 원 예상하고 있죠. 연결 대상 법인인 LG이노텍 실적이 환율 하락으로 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이를 제외하면 실적은 추정치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마지막 기업 LG 디스플레이까지 확인해 보시죠. 어제 유의미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OLED에 집중하기 위해 광저우 공장을 매각했다고 또 어제 공시를 통해 밝혔는데 사업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 성장으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 그러던 중 중국의 유동성 공급 확대 기대와 함께 4분기는 비용적 부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는 전날 7%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매수가 1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던 어제. 부디 어제의 반등이 수요일에 급락에 따른 일시적 반등이 아닌 반도체 겨울론을 확실하게 불식시켰다는 의미의 추세적 반등이었길 바라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시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먼저 LG 디스플레이는 공시를 통해 LCD 패널을 생산하는 중국 광저우 공장 지분을 중국 차이나스타에 모두 양도한다고 밝혔습니다. LCD에서 OLED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KC텍은 삼성전자와 146억 원 규모의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는 최근 매출의 약 5%에 해당하는 규모이고요. 공급 계약의 시간의 거래에서는 3.6% 상승 곡선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S바이오메딕스는 중증 하지허혈 세포치료제 임상 1, 2회 이상 결과 모든 시험군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단계 임상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것이라고 했고요. 긍정적인 임상 결과의 시간의 거래에서는 3% 상승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먼저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선거 후 일본은행의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고요. 엔화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해당 이슈도 함께 주시해 보시죠. 이외에도 방산 대장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달간의 거래 정지를 마치고 시장에 돌아옵니다. 인적 분할을 마치고 거래가 재개되는 건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수급이 집중될지 중장기적으로 방산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사이언스는 오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경영권 갈등 속에서 진행되는 이사회인 만큼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매도할까요? 전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강한 가이던스 상향 전망 조정 소식에 따라서 일제히 급등했던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하지만 삼성전자엔 여전히 수급 공백이 느껴졌죠. 과연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발걸음, 외국인의 마음이 좀 돌아설 수 있을지 여부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분기에는 꼭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